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런데 그 패러데이 법칙 속에는 렌즈의 법칙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가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이 뭔가 하는 거를 만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건 아주 간단해요.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 선속의 변화가 유도 기전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기 선속이 바뀌었더니 유도 기전력이 생겼더라라고 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러면 렌즈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고 했지? 그러면 틀림없이 유도 기전력이 생겼으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에 관계되는 게 이게 렌즈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은 유도 전류가 생기면은 틀림없이 자기장을 만들 테고 이 자기장은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게 렌즈의 법칙을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실험 상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두 가지 실험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웨스테즈 실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은 패러데이 실험을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얘들 같죠? 그러면 먼저 웨스테즈 실험을 잠깐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그치? 어떤 얘기냐면 도선에 전류를 흘렸더니 이렇게 나치판이 배열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류가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는 전하가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전하가 움직였더니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침판을 통해서 검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건 뭐죠? 웨스테르 실험은 둘 사이의 관계예요. 그다음 여기는 지금 전류라고 쓸게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류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그 뒤에 어떤 실험을 해봤겠어? 저걸 1800년도 초에 웨스테르가 발견을 했어요. 저렇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 또는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뭐를 해보려고 했을까? 그치? 반대로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자기장을 가지고 전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같죠? 이런 관계를 서로 대칭성이라고 해요. 대칭성, 시메트리라고 해요. 이렇게 자연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칭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면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참 묘하게도 약 수십 년 동안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랬다가 이 실험을 실험적으로 쉽게 말해서 자기장을 가지고 전류를 실험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여기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서 실험 물리학자 중에서 한 명이 여기 있는 패러데이예요. 자, 그러면 패러데이 실험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자석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 자기장을 만들려면. 그리고 나서 실제는 움직이는 전하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건두개를 놓고 나서 도서를 놓고 건두개를 놓고 나서 전류를 측정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실험 구조는. 자, 그러면 자석을 이렇게 놓고 그 뒤에 어떻게 해봤어? 맞아요. 자석을 앞뒤로 움직여 본 거예요. 이 도선에 앞뒤로 움직여 봤어?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였다고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자석이면은 자기장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제가 여기다가 일단 간략하게 그릴게요. 자기장은 틀림없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할까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맞아. 틀림없이 자석이 앞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이 단면적, 여기 면적을 A라고 할게요. 이 면적 안에 통과하는 자기력선 숫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밖으로 벗어났던 것도 자석이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이 단면적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죠? 하지만 자석이 뒤로 멀리 빠졌어. 그러면은 들어갔던 이 양쪽 여기 있는 얘도 밖으로 빠져나가서 안쪽을 통과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단면적을 통과하는 여기 있는 자기장이 바뀌어요. 자기장의 숫자가 바뀌어요. 그런데 단면적과 자기장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자기장의 플럭스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얘를 자기 선속이라고 쓸 거예요. 자기 선속, 마그네틱 플럭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지금 여기 했던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얘를 기후 처리하면은 패러데이 법칙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호 처리를 하면 될까? 그게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실험을 그대로 기호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 기호를 쓰려면 등호를 중심으로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를 연결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 있어? 자석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시간에 따라서 자석이 움직였어. 그랬더니 뭐가 바뀐 거냐면 얘처럼 자기장의 선속이 바뀐 거예요. 앞으로 다가가면은 선속이 더 많아질 테고, 뒤로 빠지게 되면은 선속이 더 적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검육의 바늘이 움직였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쪽에 기전력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전류가 흐르려고 한다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실제 회로에서 보면은, 회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스위치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쪽을 만약에 이렇게 꼬마전구를 연결을 했다고 한다면, 얘가 꼬마전구예요. 꼬마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줘야, 여기를 닫아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이 전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는 꼬마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는 실제로 기전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로에 보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기전력은 없어.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기전력 자체를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요. 기전력. 실제 건전지가 만드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런데 전류는 흘렀어요. 얘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석을 앞으로 다가올 때와 뒤로 멀어졌을 때 이 바늘이 한 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식 자체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에 의미를 붙인 과학자가 렌즈예요. 그래서 여기를 렌즈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렌즈의 법칙은 어떤 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 지금 여기서 생긴 유도 전류하고 관계가 돼 있지? 이쪽에는 실제 전류야. 얘는 실제 전류. 하지만 여기는 건전지가 없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생겼고, 이 유도 기전력이 전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해요. 전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패러데이 법칙을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렌즈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잠깐 확대시킬 수가 있겠지? 어떻게 확대시킬 수가 있냐면, 지금은 도선이 하나야. 하지만 얘를 솔레노이드처럼, 예를 들었을 때 솔레노이드처럼 도선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감긴 거에다 실험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유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이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그렇죠? 이거 아주 간단하지? 만약에 솔레노이드에 강한 권선수가 n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자속이 변화가 될 테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전류 방향이 바뀔 테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테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선 숫자가, 도선의 고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n개가 있다면 이렇게 n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이게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도 기전력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도 기전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도 기전력을.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의미 부여를 해보죠. 이 유도 기전력은 여기 있는 플럭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의미 부여를 하려면 이쪽 부분, 여기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어떤 걸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자체를 잘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여기 자기선서? 그러면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 기호를 아까 이렇게 쓰고 얘로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어떤 걸 비교해 볼 수가 있냐면 일렉트릭 플럭스가 있었지? 그렇죠? 얘는 어떻게 썼어? 우리가 이렇게 파이를 쓰고 여기다가 2를 붙였지? 일렉트릭 플럭스.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떤 꼴이었냐면 이렇게 전기장과 거기를 지나가는 면적 벡터 사이를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전체 면을 감싸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도 이 꼴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선속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여기에 이렇게 지금 벡터로 쓸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자기 선속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키면 틀림없이 유도 기전력도 바뀔 거예요. 기전력 크기도. 그러면 얘에서 어떤 걸 바꿀 수 있어? 첫 번째, 자기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자기장 B를 변화시키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유도 기전력도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면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면적 A를 변화시켜도 여기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바뀌어요. 면적 변화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이거야. 지금 면적이 요만해요. 하지만 면적이 이만큼 커졌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손속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하지만 면적이 이만큼 작아들었어. 줄어들었어. 그러면 조금밖에 못 통과하겠지? 그치? 면적이 커지면 많이 들어갈 테고 자기장 면적이 작아지면은 그 자기장 숫자가 작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에다 면적을 곱한 게 선속이니까 크기에 따라서 선속이 영향을 받을 테고 그러면 얘가 그 유도 기전력에 영향을 줄 거예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또 있냐면 여기 있는 스칼라 프로덕트에 있어요. 세 번째, 얘가 원래는 AB 코사인 세타꼴인 거지? 그치? 그래서 각도를 변화시켜도 자기장과 면적 사이에 각도를 바꿔줘도 얘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가 복합적으로 바뀌어도 되겠지? 얘네가 복합적 변화. 그렇죠? 이렇게 변화를 줘도 우리가 틀림없이 유도 기전력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의미 부여를 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했냐면 여기다 잠깐만 쓰게 되면은 여기 유도 기전력 얘를 바꿀 수 있는 거 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유도 기전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마그네틱 플럭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제 아까 여기에서 렌즈의 법칙에 대해서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렌즈의 법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해들 갔죠? 자, 이만큼에다 쓸게요. 자, 렌즈의 법칙. 자, 그러면 렌즈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패러데이 법칙 속에서 마이너스를 붙게 되는 건데 저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유도 전류를 만들고 이 유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자기 손속의 변화 얘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얘가 지금 자석이에요. N극이 있고 S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두 선을 그냥 이렇게 하나만 그릴게요. 얘가 두 선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플럭스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무슨 얘기? 자석이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자석이 이렇게 다가와요. 다가오게 되면은 이것처럼 자기장의 플럭스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건데 이 유도 전류가 지금 이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생기냐면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두 번째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유도 전류. 그러면 이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는 이 유도 전류 때문에 자기장을 또 만들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자기장의 방향을 그냥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어떤 방향으로 생기냐면 엄지손가락으로 유도 전류를 가리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럼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생겼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3번이에요. 얘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원래 자석에 여기 보면은 자기 손속의 변화를 지금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겼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 다가오면은 유도 전류가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생겨서 자석의 플럭스가 이 면을 많이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쉬워요.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두 번째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갔으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번에는 자석이 뒤로 빠질 때를 고려를 해볼게요. 자석이 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쪽은 두선고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 손속은 이렇게 파란 색깔 백다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자석이 뒤로 빠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방향이.
얘가 유도 전류 방향이에요. 여기도 방향을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방향이 바뀌었지? 바뀌게 되면은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네 손가락 하면은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도 세 번째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었지? 여기 자기장의 방향을 고려를 해보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 뒤로 빠지면은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 숫자, 다시 말해서 합쳐서 말하면 자기 선속이 줄어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도 전류가 방향을 바꿔서 생기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장에 의해서 지금 자석이 뒤로 빠지면서 플럭스가 감소하는 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이해들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웨스테르 실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웨스테르 실험에서 우리는 대칙성을 이용해서 원래 웨스테르 실험에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장에 전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쪽을 얘가 가능한가 하는 걸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랬다가 이거를 실험적으로 성공한 과학자가 그 유명한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 실험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단면적을 가진 도선이 있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그러니까 전하의 움직임을 검출할 수가 없으니까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전하가 흘러간다고 하는 건 전류를 나타낼 때니까 이렇게 검유계를 넣고 그리고 나서 자석을 움직여봤어요. 그랬더니 자석이 다가갈 때와 멀어질 때, 여러분들 여기만 이해하면 되지, 자석이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단면적을 통과하는 어떤 거? 자기 선속이 바뀌어요. 그렇죠? 다가오게 되면은 이 안에 자기장이 더 많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 증가를 할 테고, 얘가 멀어지게 되면은 들어갔던 것도 밖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 감소를 할 거예요. 그 자체를 그대로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중심으로 오른쪽 터면은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를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검유계 바늘이 움직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검유계 바늘이 움직였다는 거는 전류가 흘렀다는 거기 때문에 기전력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 기전력은 실제 건전지가 만드는 기전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유도 기전력이에요. 그런데 유도 기전력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 자석이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검유계 바늘이 반대로 바뀌어요. 이겼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에 대한 텀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붙인 과학자가 렌츠예요. 렌츠?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자석이 다가올 때와 자석이 빠질 때 이쪽 도선의 전류가 어느 쪽 방향으로 생기나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석이 다가올 때는 전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생겨서 자기장을 파란 색깔 자기장과 반대로 만들어서 파란 색깔 자기장, 쉽게 말해서 원래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선속이, 그쵸? 자기장의 선속이 증가하는 걸 막아요. 하지만 자석이 뒤로 빠지면은 자기장 선속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전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어떻게? 자석이 뒤로 빠져나가서 자기장 선속이 감소하는 걸 막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게 추가적으로 아까 어떤 걸 했어? 이게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 심화학습을 해야 되겠지? 심화학습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장, 여기에 유도 기전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면적을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운동 기전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심화학습은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심화학습은 뭐냐면, 만약에 자기장이 이렇게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칠판면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선을 놨어요. 얘는 도선이야. 도선을 넣고 이 도선을 힘을 가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이랬을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레일을 깔아놓고 도선을 깔아놓고 이쪽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저항,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꼬마 전구를 이렇게 연결해 본다고 한다면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에 불이 들어와요.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유도 기전력 중에 하나인 운동 기전력이라고 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고 학습을 해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자, 여러분들 정도면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대해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